네, 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3시 25분 45초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양쪽 지수 동시호가 구간에도 힘을 쓰지 못합니다. 저점 부근에서 마감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전거래일 대비로는 1.58% 하락한 2628.51포인트 정도 선에서 종가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42포인트 정도 전거래일 대비 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난 금요일에는 그래도 좀 제자리를 지키는 듯 했지만 아쉽게도 5일 이평선 바로 또 내주는 흐름입니다. 낙폭이 좀 깊게 나오네요. 상승할 때는 조금씩, 하락할 때는 성큼, 이런 요즘 시장 분위기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저점 부근 마감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20일 이평선 종가 기준으로 좀 사수할 수 있을지 여부,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네요. 다음은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도 올 이평선은 이탈이 나왔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그리고 21선 살짝 웃도는 수준에서 거래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낙폭은 2% 넘게 나옵니다. 2.02% 정도 하락하면서 873.51포인트 정도 선 마무리될 예정이고요. 오늘은 반격의 그런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하염없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저점 부근 마감을 앞두고 있는 흐름입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흐름 보겠습니다. 개별 종목에 좀 더 눈길이 가고요. 오늘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은 몇 가지의 재료로 확실하게 그룹이 지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쪽,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방산, 방위산업 섹터, 이쪽이 강세 흐름을 나타냈다라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에너지 쪽으로는 계속해서 이 우크라이나 쪽에서의 이슈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천연가스의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여름은 상당히 더울 거다. 사실 천연가스는 겨울이 성수기인데 겨울 지나면 좀 괜찮아지려니 했었는데 이번 여름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합니다. 폭염이 대기돼 있다라는 이슈 속에서 천연가스 가격 꾸준히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 오늘장 꾸준히 강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지금 S에너지가 상한가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이런 종목군들 신재생 쪽으로도 계속 이슈가 있어서요. 태양광이라든지 천연가스 이런 종목군들 강했고 국제유가의 움직임도 좀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S-오일이 오늘장에서 국제유가 꾸준히 좀 강세 흐름 나타내면서 S-오일 신고가 나왔습니다. 12만 1,000원에서 신고가를 썼고요. 현재는 12만 원 그 부근에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보시면은 지난해에 기록했던 직전 고점 뚫어내느냐 마느냐, 여기서 꺾일 것인가 조금 더 뚫고 올라갈 것인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거래를 연속해서 쌍끌이 매수 들어오고 있고 오늘 같은 장세에서도 이런 신고가 대열 눈길을 끕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런 국제유가 관련된 종목군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인지 지난 금요일부터 뒷심을 발휘하고 있고요. 이 거래일 연속 각각 4%대 상승 뿐만 아니라 기관이 꾸준히 8거래일 연속해서 사담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도 이 거래일 연속해서 사면서 최근 들어 이쪽으로의 쌍끌이 매수, 수급이 확실히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거의 5% 가깝게 오르면서 23만 6,500원권에서 거래 마칠 채비하고 있고요. 오랜만에 정유 삼총사 다 보겠습니다. GS도 이에 뒤질세라 부지런히 직전 고점 부근까지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GS 오늘장 1.4% 정도 오르면서 47,150원 선 거래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그 밖에도 볼만한 종목군들, 이 방위산업 쪽 우주항공 섹터입니다. 올 상반기 이 6월부터 8월 즈음에 여름 뜨거운 이 우주 전쟁이 펼쳐질 예정인데요. 국내 우주 기술이 시험대에 오르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대기되어 있는 가운데 퍼스텍이 오늘장 17%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 쪽에서의 이 추가적인 핵실험이 임박했다라는 분석들까지 이어지면서 플러스 알파의 영향을 받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도 52주 신고가를 쓴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차트 보면은 거의 시장 부딩에 영향을 받지 않고 45도 각도 유지하면서 우상향 패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8%. 네, 오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분 좋게 쉬고 나니까 이게 웬일인가 싶으실 정도로 오늘 시작은 다소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주변국 흐름 보면은 더 그랬죠. 일본 증시 흐름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225 지수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밋밋하게 흘러갔습니다. 보합권을 벗어나지 않았고요. 종가상으로도 그랬습니다. 니케이 225 지수는 0.1% 올랐습니다. 27,943.95엔대 마무리됐습니다.
장중에 변동폭도 그다지 크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또 흐름 보시면은 오전에는 고점을 좀 높였고 오후에 상승폭이 약간은 좀 반납되는 흐름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다라는 점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 쪽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은 지금 밀리고는 있는데 낙폭이 깊지는 않습니다. 우리만큼 많이 빠지지는 않고요. 중국 내부에서는 이쪽 부양책과 관련된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빅테크 업체들에 대해서 중국 정부의 단속이 그동안 상당히 심했는데 단속이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현재 상해종합이 상승으로 돌려놓네요. 오늘 장중에 지금 몇 번을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냉탕 온탕을 반복하더니 지금 마감을 앞두고 있는 현재 상해종합지수는 0.24% 오르면서 3,243.99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플러스권 돌려놓고 있고요. 심천 쪽으로도 마찬가지로 강보합권 정도 의미 있는 유의미한 상승은 아닌 듯 보입니다. 0.02% 정도의 제한적인 상승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일본과 중국은 괜찮은데 우리 증시만 크게 조정을 받은 모습이고요. 참고될 만한 부분이 미국의 야간 선물 좀 체크하겠습니다. 나스닥 야간 선물이 좀 전에 한 10분 전만 하더라도 1% 정도 밀렸거든요. 지금 0.8% 정도 나스닥 야간 선물 쪽 마이너스권 기록하고 있고요. S&P 쪽도 0.5% 정도 오늘 밤 미증시의 흐름 체크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국내 환율 동향 보겠습니다. 환율이 요동칩니다.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한 번에 10원은 요즘에 기본이 되어버렸는데요. 게다가 이 원달러 환율 상승을 부추길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3% 넘어서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그동안 하향 안정화되나 싶었던 원달러 환율이 다시금 위쪽으로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10원 정도 빠졌었죠. 오늘은 15원 이상 올랐습니다. 지금 딱 15원 상승으로 마감이 됐네요. 그래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1257원 70전에 거래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 1250원대 재차 올라오는 모습으로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면서 줄다리기 팽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국내 증시 어떻게 마감되는지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옵니다. 네, 연휴 쉬고 돌아온 우리 시장 오늘 참 어렵게 풀어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공세에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1에서 2%가량 뚜렷한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죠. 자, 그러면 화요일장 마감 시황 지금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자, 코스피 하루 만에 좀 밀렸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전장 대비 뚜렷하게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죠. 장 초반부터 빠르게 좀 떨어지는 흐름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장 후반까지도 계속해서 저점을 낮추면서 내려갔죠. 결국 장 후반 들어서 2622포인트까지 내렸다가 그 뒤로 조금 올리는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2626포인트 오늘 장의 종가였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전장만 해도 지수를 받쳐줬던 게 기관의 매수세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루 만에 오늘 기관의 매도 공세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났죠. 외국인마저도 연속적인 매도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기관 쪽에서는 8,200억 원 이상 이렇게 많이 팔았고요. 외국인 쪽에서도 2천억 원 이상 매도 우위가 기록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이 뚜렷하게 사들이면서 1조 원 가까이 매수 우위가 집계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거의 모든 업종이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먼저 등락률 하위 순으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크게 내렸던 업종부터 먼저 보시죠. 의료정밀입니다. 이쪽이 거의 5% 가까이 급락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4.78% 내렸는데요. 대표 종목인 ST바이오센서부터 5% 가까이 좀 급락을 하면서 이 업종지수 크게 밀려났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는 섬유의복이죠. 이쪽도 거의 4% 가까이 아주 크게 내렸습니다. 3.76% 내림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는데요. 오늘 크게 밀리면서 대표 종목인 사실 FNF도 그렇고요. 게다가 오늘장에서는 이 북한 핵실험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는 가운데 경협주로 분류되던 신원, 특히 신원 우선주의 경우에는 아주 급락세를 연출했죠. 자,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밀리면서 업종지수 휘청였습니다. 자, 이 밖에도 의약품 업종이 2.77% 밀렸고요. 비금속 광물 2.65% 내림세, 그리고 전기 전자까지도 2%가 넘게 내림세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번엔 등락률 상위 순으로 체크를 해보시죠. 가장 크게 올랐던 업종, 사실 올랐던 업종이 은행 하나밖에 없습니다. 은행 업종이 0.31% 제한적인 상승폭을 보여주면서 상승 마감하게 됐습니다. 이쪽에서 보시면 좀 그래도 위태로운 모습이었는데 카카오뱅크가 소폭 상승으로 오늘 거래를 마치게 되면서 그나마 시장에서 버텨줬다는 점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 뒤로 계속 다 내리는 업종들이었죠. 운송 장비가 그나마 낙폭이 적은 수준이었고 전기가스, 철과 금속까지 0.5% 안팎의 하락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기계업종이 0.8% 가까이 내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반도체 투탑부터 못 치고 나가니까 지수가 휘청일 수밖에 없었죠. 삼성전자부터 먼저 보시면요. 외국인의 매도세에 다시 한번 66,000원 그 아래까지 내려왔습니다. 장 막판 들어서 동시호가 구간 지나면서 조금 더 내려왔네요. 1.95% 거의 2%가 빠졌습니다. 종가상으로 65,500원이 오늘장의 종가였고요. 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이쪽의 낙폭은 더 강했습니다. 거의 3% 가까이 내려왔습니다. SK하이닉스는 2.8% 내림세 104,0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2차전지 쪽으로 보시면 LG에너지솔루션이 그나마 좀 덜 내렸습니다. 이쪽에서는 1.26% 하락이었죠. 432,000원에서 거래 마친 모습 확인이 됐고, 자, 그리고 이 모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 모회사인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까지 4에서 5% 가량 급격하게 좀 떨어졌습니다. LG화학이 4.96% 거의 5% 가까이 떨어졌고요. 55만 6천원에서 거래 마쳤고, 삼성 SDI는 6% 가까이 급락이었습니다. 53만 6천원에서 오늘장 종가가 확인됐습니다. 자, 그리고 한편 2차전지 배터리 3사로 분류되고 있는 SK이노베이션 아래쪽에 좀 내려가 보시면 확인이 되는데, 자, SK이노베이션이 오늘장 오랜만에 강하게 좀 솟구치면서 시총순위 높였습니다. 삼성물산과 시총순위 좀 다툼을 엎치락뒤치락하면서 하는 모습이었는데, 2차전지가 아니라 오늘은 국제 유가의 강세 속에 정유주로서 부각이 되는 모습이었죠. SK이노베이션은 전장 대비 5% 가까이 올렸습니다. 23만 6,500원에서 장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바이오 종목들 역시 좀 약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부터 먼저 보시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3.5% 밀렸습니다. 82만 2천원에서 거래 마쳤고, 아래쪽에 내려가 보시죠. 셀트리온 보시면 그나마 좀 덜 밀렸습니다만, 얼마 전에 그 전거래일에 바로 전했던 램시마이스 씨의 호재 소식 길게 가질 못했습니다. 오늘장에도 밀리면서 1.5%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16만 원 그 아래쪽으로 내려왔고요. 15만 9천원이 종가였습니다. 자, 그리고 인터넷주들 보시면 모처럼 최근에 좀 올라오나 싶다가 다시금 바닥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모두 다 여지없이 밀렸죠. 네이버 3.3% 내림세였고요. 그리고 카카오 쪽에서는 무려 4%가 넘게 빠졌습니다. 8만 1,900원, 8만 2천원 그 아래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가 그나마 시장 대비해서는 양호한 수준이었죠. 현대차와 기아 확인해 보시면 현대차는 2% 가까이 내렸지만 기아의 낙폭이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0.6% 내려오면서 8만 3천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죠. 자, 그리고 철강 대장주인 포스코 홀딩스 내림세가 확인이 됐는데 그나마 시장 대비해서는 양호했습니다. 1.03% 내리면서 28만 7천원에서 거래 마쳤고요. 은행 대장주인 KB금융도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물산도 보시면 오늘장 파란불 켰죠. 삼성물산 2%가량 내려오면서 11만 6,500원에서 오늘장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징주 보겠습니다. 오늘장의 주인공은 뭐 단연 에너지 관련주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일단 120달러 육박하게 나타나는 고유가가 화두였습니다. 특히 국제유가는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업체죠. 아람코가 이 판매 가격을 좀 인상했다라는 소식 속에 장중 한때 120달러를 돌파하는 모습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소식 속에 관련주들 아주 강한 흐름이었죠. 특히 SO일 같은 대표적인 종목은 신고가까지 경신하는 흐름이 확인이 됐습니다. 대표 종목들 보시면요. SO일 3.45% 오르면서 12만 원대에서 거래 마쳤고요. GS도 강세였고 SK이노베이션도 5% 가까이 뚜렷한 급등세였습니다. 자, 이 밖에 한국석유, 미창석유, 그 코스닥 종목인데 흥구석유까지 대표적인 종목들 일제히 올랐고요. 중앙에너비스 같은 종목도 3.4% 강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에 이번에는 역대급 폭염 예고까지 덧붙여집니다. 자, 이에 따라서 천연가스 가격이 크게 올랐다는 소식이죠. 관련주들 오늘장 뚜렷한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강세에 나타났죠. 대성에너지 같은 종목이 윗꼬리를 좀 달았지만 그래도 6%
14,300원대에 들어 올리면서 거래 마쳤고요. 14,300원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경동도시가스, SH에너지화, 그리고 코스닥의 GSE 같은 종목까지도 뚜렷한 강세 속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보시면 석탄 수요도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주들도 모처럼 일제히 오름세에 나타났죠. GS 글로벌 같은 종목 4.3% 오름세였고요. LX 인터내셔널 3% 넘게 올랐습니다. 4만 원대 위로 올라섰고 KPF 윗골이 좀 달았지만 그래도 0.45% 밀리지 않고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밖에 하나만 붙어보시면 조선주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원유 수요가 늘게 되면 선박 수요도 늘게 되니까 대표적인 고유가 수혜주로 거론되는 조선주들이죠. 자, 거기다가 오늘은 카타르에서 전해지는 LNG선 발주 기대감도 함께하면서 시장 대비 강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같은 종목이 1에서 2%대 뚜렷한 오름세였고요. 삼성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이 내렸지만 하락하는 폭이 제한적인 수준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하루 만에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전장 대비 2%가량 하락하는 모습, 포인트로도 20포인트 가까이 좀 떨어졌습니다. 거래 대금은 7조 원이 조금 넘어서는 수준이었고요. 873포인트가 오늘장의 종가였습니다. 자, 분봉통에서 보시면요, 거래소와 좀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마지막까지 거의 3시 부근까지 저점을 계속해서 낮춰가면서 확인이 됐습니다. 873포인트까지 저점 확인했고 그 뒤로 살짝 올려준 수준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죠. 종가 873.78포인트였습니다. 자, 수급 상황 보시면요, 수급이 코스닥도 외국인과 기관 매도세가 뚜렷하게 좀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이 1,000억 원 넘게 팔았고요. 기관이 매도세가 더 강했죠. 기관이 1,500억 원 이상 매도 우위가 기록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이 홀로 사들였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2,500억 원 이상 매수 우위가 기록됐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모조리 파란불이 들어왔던 그런 하루였죠. 일제히 파란불 일색 확인이 됐습니다. 먼저 2차 전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이 사흘 연속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에코프로 BM은 전장 대비 3% 가까이 밀렸죠. 48만 1,100원 선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LNF도 연속적으로 밀렸습니다. 마찬가지로 4% 가까이 급락하는 모습, 24만 1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아래쪽에 전해질 종목인 첨보까지도 3%가 넘게 뚜렷하게 밀렸습니다. 25만 6,900원에서 장을 마감하게 됐죠. 자, 그리고 이번에 제약바이오 보시면 셀트리온 형제들 먼저 보겠습니다. 역시 2에서 3%대 하락 마감하게 됐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4%,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 3.4% 밀리면서 거래 마쳤고요. 그리고 HLB와 그리고 아래쪽에 알테오젠이 특히 뚜렷하게 좀 하락했습니다. HLB와 알테오젠이 매도세가 아주 강하게 나타나면서 HLB의 경우에는 전장 대비 6% 넘게 밀렸습니다. 낙폭이 장 막판 들어서 더 붙어졌죠. 46,600원 간신히 4만 원대 지켜졌고요. 아래쪽에 알테오젠도 매도세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5.6% 내려가면서 53,600원에서 거래 마감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진단키트주인 시젠 역시 오늘장 하락으로 거래 마쳤죠. 시젠은 1.8% 밀리면서 42,500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게임주들 보시면 다른 종목들에 비해 덜 내린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요즘 충격이 워낙 컸기 때문에 하락의 상처가 얕지는 않습니다. 자, 먼저 카카오 게임즈부터 보시면 1.29% 빠졌죠. 61,100원에서 거래 마쳤고요. 펄어비스도 1% 가까이 내렸습니다. 61,000원에서 오늘장 마감하게 됐고, 위메드가 조금 더 내렸습니다. 장 막판 들어서 동시호가 구간 지나면서 매도세도 또 강해졌네요. 3.3% 내리면서 78,300원에서 오늘장 마무리하게 됐고요. 자,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 보시면 리노공업이 최근 3분기 비수기 진입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주가 흐름이 영 좋지가 않습니다. 일단 오늘장에서도 꽤나 크게 내려가면서 또다시 신저가 기록이 됐습니다. 전장 대비 리노공업은 4.5% 크게 내렸죠. 14만 8,500원에서 거래 마쳤고요.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주 CJ ELM과 스튜디오 드래곤 일제히 1에서 2%대 내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 특징주 보시면요, 일단 태양광 관련주들입니다. 화석연료 관련주들 말고도 신재생에 대한 투자 심리도 좀 바짝 달아올랐습니다. 특히 주인공이 태양광이 오늘 됐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한시 면제 조치를 발표한 덕분인데 관련주들 분위기 좋았습니다. 거래소 대표 종목들도 있지만 특히 코스닥 종목들의 급등세 확인됐죠. 거래소 쪽에서는 한화솔루션과 OCI, 신성 ENG 같은 종목이 좋았지만 음목이 좀 기록이 됐고요. 코스닥 쪽에서 S에너지,
상한가까지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윌링스 같은 종목도 13% 크게 오르면서 거래 마쳤고요. SY도 뚜렷한 강세였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보시면 방산과 우주항공 이 관련주들도 보겠습니다. 일단 이 방산과 우주항공을 모두 끼고 있는 거래소의 대표적인 종목들 위에 세 종목들이죠. 이쪽에서는 우주항공 이슈가 좀 강하게 반영이 됩니다. 15일에 예정된 누리호 2차 발사에 대한 기대감, 게다가 8월에 예정된 달 탐사선 국내 최초죠. 다누리의 발사 기대감도 덧붙이면서 이 종목들 강세 나타났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오늘 52주 신고가 기록이 됐습니다. 8%가 넘게 뚜렷하게 올랐고요. LG 넥슨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뚜렷한 강세로 거래 마쳤고, 그리고 아래쪽에 방산에 특화된 종목들도 일제히 강세를 보였죠. 오늘 특히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움직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 퍼스텍 같은 종목이 17%대 급등세 나타났고요. 휴니드부터 한일 단조, 스페코와 빅텍 같은 종목이 일제히 오름세의 강세가 확인됐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